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녹화 시간 이제 오후 5시를 지나가고 있는데 장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근데 삼성전자는 0.1% 하락,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SK하이닉스는 신고가로 4%대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수급을 좀 보시면은 일단은 SK하이닉스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 금투투신,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짱짱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수급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달아나 버렸어요. 물론 뭐 수급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거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물론 단독 기사라서 사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 그냥 냉정하게 중립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자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찌라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찌라시의 연장선일지 아니면 사실 그 찌라시가 현실이고 사실일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결과는 결국에 까봐야 아는 건데, 너무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러한 어떤 노이즈가, 정말 작은 노이즈가 진짜로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만 같은 재료들이나 이슈들을 그냥 단순하게 부정하지 마시고, 작은 불씨라도 혹시나 그 불이 큰 산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감안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계세요. 쌍욕만 하지 않으신다면은 뭐 비판도 좋고 비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 저를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를 욕하는 거지. 어쨌든 뭐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을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HBM 임원진들이 미국 엔비디아에 급파를 했다. 엔비디아 측의 요청으로 미국을 갔다고 하는데, 지금 퀄테스트 진행 중인 HBM3 요거에 대한 문제이지 않겠냐, 요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양산 일정을 감안하면은 어쨌든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2배로 증가하는 5세대의 HBM에 대해서도 지금 수요를 좀 염두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몇 가지 내용을 함께 같이 좀 살펴보면, 엔비디아와의 미팅을 위해서 미국 출장에 나섰고, HBM3 이 12단 제품에 대한 퀄테스트, 품질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출장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 12단 제품 샘플을 보내서 진행하고 있는 퀄테스트가 거의 막바지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는 요게 쉽게 테스트가 되지 않고 있다,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찌라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실제로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가 싹 다 지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찌라시인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 기사마저도 찌라시의 연속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진짜 같다 그러면 지난번 찌라시가 단순 찌라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단독 기사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근데 단독 기사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5세대 HBM인 이 HBM3E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키로 꼽힌다라고 하는데, 4세대 HBM3 제품까지는 SK하이닉스가 승기를 잡은 게 맞다, 이거를 삼성 스스로도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 제품부터는 그래도 12단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이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을 했고,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는 이런 신형 AI 슈퍼칩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올해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HBM 수요가 5세대 제품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2배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삼성은 물론 HBM 제조사들이 AI 반도체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 수주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HBM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죠.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이 가능한 기업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삼성 있고, 하이닉스 있고,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의 전체 캐파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3배 정도 늘린다라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2배를 추가로 더 늘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총 올해에서 내년까지 늘어나는 캐파만 무려 기존 대비 6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40에서 45K가 240K가 되는 거죠. 물론 생산하다 보면 수율 문제로 인해서 풀로 생산을 하진 못하겠지만 대략적인 캐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HBM이 DDR5보다 가격이 대여섯 배는 더 비싸다라고 하죠. 근데 HBM은 또 내년에 가격 상승이 추가적으로 10에서 15%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부진합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는 신고가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히 부진하고 찌라시로 인해서 혹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엔비디아양 HBM으로 올랐던 요만큼의 주가 있죠. 요게 다 반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많이 빠져봐야 74,000원이다라는 건데 찌라시일지 아닐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굉장히 찝찝한 거는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이런 식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찝찝한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자체를 어둡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이닉스 쪽으로는 매수를 또 공격적으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삼성보다는 하이닉스다. 딱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일단 외국인의 포지션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이유가 그냥 삼성이라는 네임밸류를 보고 샀냐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점에서 빠질 때 그냥 샀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여쭤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이유가 가장 많았고요. 그래도 AI라든지 반도체 업황을 보고 투자했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비중이 적긴 했지만 그래도 계시긴 계셨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30% 40% 오르려면 너무너무 힘들다. 몸집도 크고 단순히 그냥 HBM 이거 엔비디아 쪽으로 얼만큼의 점유율을 가져오느냐 영업을 따오느냐 이 문제가 아니다. 고민하고 계산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종목 이것도 지금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벌써부터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세정장비 기업이고 HBM 세정장비의 셋업 일정상 올해는 상반기에는 좀 부진한데 하반기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주 고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만 딱 보더라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사가 모두 다 또 HBM 쪽으로 계속 기술 개발하려고 막 열심히 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경쟁을 하라 그래. 그 밑에서 낙수효과 볼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진짜 큰 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35에서 40%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보고 있던 요 가격을 넘어서면 120%까지도 가능은 해요. 그러면 삼성이 지금부터 35% 40% 오르면 10만원 조금 넘거든요. 근데 얘는 오히려 삼성이 그 가격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대형주보다는 중형급 종목들이 속도가 좀 더 빠르잖아요. 그리고 올해 안으로 미국 고객사에다가 싱글 타입 장비 평가 그리고 또 4분기에 양산 장비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은 지금 너무 좋고 진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내년까지도 이 흐름을 무조건 가져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업황이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업황에 관련된 종목을 투자는 하고 있지만 수익을 못 낸다. 이거는 투자를 한 겁니까? 만 겁니까?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같이 보유를 해도 상관은 없고 현금 여력이 1, 20%라도 있다. 그러면 그 비중만 가지고 사셔도 되고 하니까 반드시 이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잡주가 아니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상당한 고성장을 보이는 기업인데 그게 지금 바로 이번 5월 6월이 지나서 하반기부터 바로 움직여요. 근데 주가는 미리 움직이잖아. 그게 바로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같이 편입을 좀 해보실 분들은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장비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략서 함께 보내드리고 제가 또 코칭까지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동안 김 대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투자했던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인데 포스코홀딩스도 고점 대비 빠졌지만 47%의 수익을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3만원대 매매에서 646%고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40만원 깨니까는 저가 매수 줍줍 해야 되는 너무 좋은 위치였고 LS일렉트릭 150%, 실리콘2 195%.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잡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하셔야 수익을 좀 제대로 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작전주니 어쩌니 제가 이런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좋은 기업들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가는 뭐다? 구독이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 10월 16일 기준으로도 LIG 넥스원 9만원 이하에서 1차 매수 신호를 드렸고 83,000원 부근부터 2차 매수 관점으로 봐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다 드렸었죠. 다음으로 LS일렉트릭 한 150% 정도 수익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3월 6일 기준으로 했을 때 76,000원, 77,000원 부근에서 소개를 다 해드렸었고요. 포스코홀딩스 보시는 것처럼 273,000원 부근에서 편하게 매수하셔라. 직접 다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월 23일이죠. 9,770원 이하에서 매수 접근하셔라. 지금 주가 헐헐 날아가고 있죠. 2만원대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HD 현대일렉트릭 현재가 47,000원 부근 2차 매수 42,300원대. 근데 현재 주가는 얼마죠? 256,000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제가 다 추천드린 내용들이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텔레그램을 들어오셔서 정보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라고 남겨드렸더니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피싱도 많고 이상한 것도 많아서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피싱까지 막아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정보만 드리면 되고 대가로 구독만 받으면 됩니다.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좀 답답함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좀 편입을 해 보시고 제가 관리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김 대표 개인 번호로 장비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주가 동향 계속 좀 트래킹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